진실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탄핵 정국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탄핵 정국이라는 얘기했는데 국회 탄핵 소추단에도 이름을 올리셨어요. 네네, 실제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들었으니까 더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잘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는 사법부 결정에 정면 도전한 폭동이었다는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현판 부수고 판사실을 돌면서 색출 작업을 벌였다고 하고요. 컴퓨터 등 집기 파손, 그 건물 파손, 그리고 경찰관 공무원 취재진 폭행.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돈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1번 윤석열 대통령 때문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우리 여러 대통령들과 다르게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부인하고 네. 영장 집행이 불법적이다라는 주장,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응하고 여기에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또 지금도 지지세가 뭐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뭐 얘기는 있지만 일정 부분 지지 그룹을 갖고 있는 네.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지자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저항할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의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에 맞서 싸우지는 않았던 것인데 심리적인 내전 상황에 국민들을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금기를 깬 것이죠. 자, 심리적 내전 상황에 몰아넣었다. 이건 사실 그 이전 대통령 누구도 이러지 않았는데 영장, 구속영장 발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아주 강경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행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돈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유튜브의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폭동을 사실상 선동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더 매콤한 마라맛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결국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렇게 들어가고 폭동을 일으키고 한 다수를 보면 유튜브 그 실시간 송출을 켜놓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이렇게 해서 더 선동적이고 더 매운맛이고 더 뭔가 공중파나 레거시 미디어가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방송을 해야지 이게 결국 슈퍼챗이라든지 구독과 광고 등을 통해서 돈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국민 선동이 더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판을 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인물들이 기름을 갖다 들이부은 그런 상황인 거죠. 기름을 갖다 부었다. 그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들의 수익이 이런 사태를 더 고조시킨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규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약합니다. 아, 약해요. 예, 대통령 정도 되면 특히나 대통령이 본인도 평생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서 살아온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뭐 법원 침탈 행위, 폭동 행위는 즉각 멈춰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절대 식으로요. 안 된다. 그리고 예. 내 지지자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엄벌해달라.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강한 어떤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냥 밋밋한 메시지를 내는 거는 사실상 이런 폭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네, 특히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강하게 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네. 결국 남들 눈치를 봐서 그렇지 우리가 한 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뿌듯하게 보고 있을 거야. 이런 신호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더 강경하게 하지 않으면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술에 물 탄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똑같이 구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뭐 또 비슷한 주장이지만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다. 법원이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은 뭐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 이렇게 맞받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구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재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혹시 이재명에게 죄가 있다면 신병 구속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공정하게. 네. 라고 했다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런 국민들 지지율 지표가 예. 저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 말처럼 이 위헌적 비상계엄 행위, 뭐 내란 혐의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경중은 다르죠. 그러나 두 분 다 대한민국의 주요한 정치인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가고 나면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견제받지 않는 최고 권력자가 될 거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과 또 공정한 메시지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껄끄러운 메시지는 하나도 안 내놓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면은 뭐 카카오톡으로 하더라도 민주파출소에서 때려잡겠다. 라는 메시지들만 내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대표 체제라고 하는 것 좀 섬뜩하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을 받으시면서 반감이 더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난동 사태가 서부지법에 그치지 않을 거란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헌재, 뭐 공수처, 구치소, 아니면 뭐 법원, 뭐 이런 폭력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일부 하는 분들이 있던데, 자, 추가 폭력을 막으려면 그 키는 역시 윤 대통령이 쥐고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예. 지지자들을 달래는 아니면 진정시키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네. 굉장히 대중을 많이 선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야기한 방식인데 유튜버들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법적인 내지는 유해한 가짜뉴스나 선동을 하는 경우에는 또 유튜브 수익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형태로 네. 유튜브 플랫폼과 더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벌인 네. 인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하고 또 구속 수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른 기관들에 대한 어떤 폭동 행위는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폭동 예방 그 얘기를 하다 이제 유튜버 얘기까지 해주셨고 카톡 얘기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안 그래도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뭐 카톡 검열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좀 강경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와중에 일반인도 그런 가짜 뉴스 퍼나르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카톡 검열하는 것이냐 일반인들을 다 감시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런 부분 민주당의 명확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공정하고 정론적인 뉴스만 생산해 왔다라고 하면은 네네. 민주파출소를 운영해도 사람들이 뭐 인정하겠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봤을 때 또 본인들도 기존의 사법부의 판결들을 부정하고 스스로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어떤 도덕적인 권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도덕적인 권위나 판단에 있어서의 뭐 어떤 원칙을 잘 지키고 있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을 자기들이 사례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 있는 가짜 뉴스를 네. 형사 처벌하도록 고발하겠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일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반감을 사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다. 의도도 생각합니다. 혹시 불순한 게 아니야 이런 의심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처음에는 이제 내란 행위와 관련된 한 가짜 뉴스를 걸러내겠다라고 시작했다가 네.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뭐 전과나 소년 시절에 뭐 어떤 문제점, 이재명 대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가짜 뉴스를 잡겠다라는 식으로 점점 더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 메시지가 변질돼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민주파출소는 실패한 프로젝트고 당장 지금이라도 문을 닫아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실패한 프로젝트다 말씀하셨고요. 자,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 제명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 뭐라 그랬냐면 이 비상사태 이제 불행한 일에 도와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그에 대한 성남 민심이다. 담벼락 넘은 사람들은 훈방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부추기는 것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뭐 그 미국행 비행기를 밤 10시에 탔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조짐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자기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은 이런데 민주당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구애를 이어나가고 또 거기 사법 처리나 여러 탄핵 심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언동을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기존의 백골단 기자회견을 했던 김민전 의원과 다르게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의 언행을 제명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개혁신당도 네.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제명 요구에 동참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는 발언인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이번 질문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미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건 아니면 어떤 정치적 법적 절차에 대해서건 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전제하에 이 질문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강성 지지층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인데 그 중에 일부는 막 난입을 하기도 했고 그 대다수 사람들은 그 밖에 이제 있어서 계속 그 구속영장이 이게 이제 부당하다 이러고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자, 네. 이들 강성 보수 지지층 예를 들어서 이들이 되게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그 극단적인 유튜브만 봐가지고 함몰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면에 이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로서 매도당할 분들은 아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얘기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이렇게 태극기 집회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주로 보수 진영의 어르신들을 보면 네. 저는 이분들도 의도 자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어쨌든 애국하는 심정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에게 기생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여러 음모론을 펼치거나 폭력행위를 선동하거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네, 같은 진영에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네. 제도권 정치인들이 이분들의 좋은 의도가 살아나면서도 어떤 음모론이나 과도한 폭력행위로 선동되지 않도록 그게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고 네. 최소한의 게이트키핑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폭도로 변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분들의 어떤 음모론적 성격 아니면 폭력적 에너지에 등에 올라타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장사.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좋은 뜻이 왜곡되도록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들이 확산되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제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선인이 우리 시각 내일 새벽에 취임식 갖고 두 번째 임기 이제 시작합니다. 최근에 측근들에게 모두가 나를 혼돈 상태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고요. 우리 정치권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서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미국 조야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 제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는데, 자. 이게 뭐 좋은 뜻이에요. 또 우리 그 2기 출범 직후에 대한민국이 동맹 외교라든지 주요 국제관계, 무역관계에서 낙오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잘 대응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여야 모두 한 발짝씩 조금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컨대 야당의 의원들 같으면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히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저는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최상목 체제에서 통상정책, 무역정책, 경제정책이 진행되고 또 수립되는 거에 있어서는 혹시 정권 교체가 있더라도 네.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줘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얘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미국과 같이 가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의 영장이 잘못됐다, 수사가 이상하다, 여기에 대해 저항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게 되면은 많은 지금 미국의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비록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남기고 와야 국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그 정치권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라든지 뭐 수사, 재판 속도를 낼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천하람 의원님이 보시는 뭐 일정표라 그럴까요? 탄핵 심판 그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장미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3월 중순 정도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네. 그로부터 60일 내에 이제 대선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순 내지는 6월 초 정도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회에서의 또 하나 뭐라 그럴까요? 현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내란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목 대행에게 민주당은 그거를 이제 공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각 수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서 기소한 뒤에 특검이 출범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에 치러질 경우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정치 공세의 장일뿐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하람 의원님은 그래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들이 그래도 네. 추가적으로 뻗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공수처, 그다음에 이제 군 검찰, 네. 경찰 이런 식으로 이제 난립해서 놔두게 되면은 네. 결국은 수사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복 수사를 받을 염려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한 수사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주된 수사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된 걸로 보이지만 네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하급 간부들이라든지 당시에 여러 지시를 수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들이 벌어질 텐데 이것이 네네. 여러 수사 주체에 의한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일거에 정리하도록 하는 거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사태는 워낙 충격적이고 큰 사태이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네. 저는 향후 선례를 위해서도 좋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뭐 수사를 이제 각 기관이 너희가 하냐 우리가 하냐 이런 게 약간 교통 정리 안 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특검에서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당연히 네네. 저는 특검의 종합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만 더 보태자면은 네네. 특검 출범이 늦어지게 된 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수사를 특검 출범을 늦춰놓고 이제 와서 특검 출범이 너무 늦었으니까 하지 말자. 전 이거는 사리에 맞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껄끄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개혁신당 창당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최고위에서 당직자들이 몸싸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당 내용을 좀 실감케 한 부분인데 우리 천하람 의원님이 뜯어 말렸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어떤 일입니까?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면. 네, 지금 허은하 대표 체제에서 지금 당원들의 당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원 소환을 저희 돈 내는 진성당원 당원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 가까이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원 소환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미스러운 장면이 있었고 당연히 우리가 앞서 여러 사례를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 좀 볼썽사나운 장면을 만들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이 혼돈의 한국 정치에서 개혁신당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세대 교체, 세력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대의 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대 교체 그리고 세력 교체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